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언젠가는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치매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선진국의 사례와 최신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치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9.25%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026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9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3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인지 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28%가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2025년에는 298만 명, 2033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경도인지 장애의 증가는 미래의 치매 환자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74만 원으로 추정되며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GDP의 약 0.8%에 해당하는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전체 연간 진료비만 해도 약 2조 3천억 원이며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44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치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약 절반에 가까운 46%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 환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치매가 더 이상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세포 퇴화로 인해 발생하며 뇌혈관성 치매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액 공급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치매는 그 증상과 진행 양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치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방송 매체와 연구, 기관에서 치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 대한민국 치매 보고서에서는 치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덴마크의 치매 마을 사례를 소개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MBC 다큐프라임에서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인지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조명했습니다. 국내 연구 논문들 또한 치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심각하며 우울 증상과 삶의 질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들은 치매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2022년 국제치매정책 동향 보고서는 국내외 치매 현황, 사회경제적 부담, 주요 국제기구 동향,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치매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치매, 돌봄 대응
치매, 돌봄, 공간 사례 등을 다루며 전 세계적인 치매 대응 노력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어떠할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확대, 치매 안심병원 설립,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안심센터는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 예방, 초기 관리, 돌봄 및 가족 지원, 전달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치매 R&D 및 사회적 환경 건설을 핵심 요소로 하여 치매 관리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에서는 치매 안심 센터 운영 모델 확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권고 장애인 검사 절차 마련, 장기 요양 5등급 치매 환자,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더욱 섬세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선진국들은 어떻게 치매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오렌지 플랜을 통해 환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치매 대응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 환자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며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 카페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일본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고령 치매 환자가 약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으로 영국은 치매 예방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것은 머리에도 좋다라는 구호처럼 심혈관 건강이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 및 돌봄 서비스 개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치매 연구 촉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돌봄의 질과 효율성 향상, 그리고 환자와 가족 지원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가 치매 전략을 통해 치매 환자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 모임 장소를 확대하며 대중교통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 친구 훈련을 실시하고 치매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치매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스벤보르시의 조성된 치매 마을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은 더 나아가 치매 환자들이 가상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며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등 편의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진적인 돌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G7 국가들은 치매 정책의 선진국으로서 국가 치매 관리 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치매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조기 검진, 치료 지원, 돌봄 지원, 연구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치매와의 싸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치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질환입니다. 기억력 감퇴를 비롯한 다양한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치매의 종류도 다양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흔하지만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증상과 진행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 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치매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뇌 건강 관련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신경과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심장에 좋은 것은 머리에도 좋다는 영국의 캠페인 구호처럼 뇌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진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위주의 식단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학습이나 취미 활동 등 뇌를 사용하는 활동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예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 및 돌봄 시스템 활용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상담, 검진,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나 치매,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 가족 지지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일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치매 환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치매 환자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지역 사회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상점, 대중교통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치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고 완치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치매의 원인을 밝히고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치매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가 있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치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모두가 치매에 대해 좀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